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그린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에서 설악산 정상을 잇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인 양양군이 케이블카의 경제성 분석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양양군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박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양양군 오색 케이블카 하부 승강장이 들어설 부지입니다. 양양군은 이곳 오색에서 설악산 끝층을 잇는 총 연장 3.4km의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관건은 환경부 심의 통과 여부. 그런데 양양군이 사업 허가권을 진 환경부에 허위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환노위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입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추정한 케이블카 탑승률은 6.65%. 그런데 양양군 보고서는 이렇다 할 근거도 없이 탑승률을 8.68%로 2% 이상 높게 잡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양양군은 총 수입을 4,308억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환경연구원 추정액 3,908억 원보다 400억 원이 더 많은 금액입니다.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환경부 심사에서 탈락할까봐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 심의원실 설명입니다. 실제 양양군이 케이블 사업을 처음 추진했던 2012년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오색 케이블카는 100원 투자에 92원밖에 못 버는 적자 사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반면 2015년 보고서엔 100원을 투자하면 최대 135원을 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엔 경제성이 없다던 사업이 3년 만에 흑자 사업으로 뒤바뀐 것입니다. 경제성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탑승률인데요. 그 탑승률을 한 2% 정도 올려서 경제성을 되게 높게 나오게 했습니다. 경제성 재검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의원실은 그러면서 수입을 조작한 것도 조작한 거지만 들어가는 비용도 어떤 기준으로 작성했는지 설명이 없어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양군청은 적자에서 흑자로 보고서가 전환된 것은 케이블카 탑승 요금 인상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보고서 조작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탑승률이 환경연구원과 다른 것은 보고서 작성 과정의 단순한 실수라는 겁니다. 일단 조작이라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요. 그 표를 잘못 심는 바람에 그게 지금 오해가 됐고. 양양군청은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도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했지만 환경훼손 우려 등으로 환경부 심의에서 2차례 모두 부결된 바 있습니다. 환경TV 뉴스 박순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가장 많이 주는 회사는 제약 관련 회사인 메지온이라는 회사로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2천만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은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정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직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기업은 동아소시오그룹 계열사 메지오로 1인당 1억 2,190만 원을 받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달 1,000만 원 이상 꼬박꼬박 받아가는 셈입니다. 3위 삼성전자 1억 170만 원보다 2천만 원 이상 많았습니다. 2위는 신용평가회사 나이스로 평균 연봉은 1억 520만 원이었습니다. 조사 대상 2,000개 기업 가운데 0.2%가 이렇게 억대 연봉을 주고 있었습니다. 억대 연봉까진 바라지 않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여전했습니다. 매출액 1조 원 이상 대기업의 평균 보수는 6,419만 원인데 반해 매출액 1천억 원 이상 중소기업은 3,99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직원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중소기업 종사자는 6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열의 한 곳은 연봉이 3천만 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 매출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불과한 영세 사업장은 더 열악할 것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통계도 없습니다. 그나마 직업이 있는 것만도 다행입니다. 지난해 29세 이하 청년 고용률은 40.7%, 청년 열의 6명은 취직이 안 돼 월급 같은 건 받아보지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TV 뉴스 문정남입니다. 간추린 소식과 날씨는 오해선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대사관 수요 집회 현장에서 분신한 81살 최모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 법정에 여러 차례 참관, 할머니들을 격려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 정신대 할머니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우리 정부가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 청와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와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영세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위 이찬열 의원은 임대주택 체납자가 늘었다는 것은 서민의 삶이 그만큼 피폐해졌다는 것이라며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부당하게 가로채 사유화한 토지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은닉재산 환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일제 당시 창씨 개명했던 조부나 부친으로부터 땅을 물려받은 것일 뿐 해방 후 부당하게 일본인의 땅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제강점기 제조선 일본인 명단 등과 대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이 부당하게 은닉한 일본인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 국가로 환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법원이 양심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법률 해석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판결을 내린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지난 5월에도 대체복무 의사가 있다면 단순한 병역 기피와는 구별된다며 여호와의 증인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말복인 오늘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였습니다. 강원도 영동과 전라 남북도, 제주도는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온 곳이 있고 경상남북도는 오후까지 비가 왔는데요. 내일도 곳곳에 전국적으로 국지적인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우산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2도가 되겠는데요. 서울의 기온 23에서 31도, 부산 23에서 30도, 광주 22에서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연일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위에는 움직임이 둔해져 무기력함을 느끼기 쉽다고 합니다. 특히 실내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은 신체 활동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2-3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4분의 3 이상이 월소득이 200만 원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독립운동가 후손 80대 할아버지는 오늘 위안부 수요 집회에서 분신을 했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 상대 소송에 동참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할 일이 있어 보입니다. 그린데스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